그렇게 하되 일단 실천하신 분한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해달라고 하세요. 실천하신 분한테는 더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실천하신 분한테 더해달라고 하기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당사자가 뭘 이루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더해보시자고. 더해보시자고. 지역 주민이 뭐 하셨잖아요. 더해보시자고. 대신에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퍼미션,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되 부담은 덜하되 더 요청하는 거예요. 더 요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요. 무엇과 비교를 통해서만 가치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내 사진을 여기다 놓으면 나는 과연 잘생겼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징어처럼 생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또 달라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득의 심리학을 쓰셨던 차일디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대학생한테 자원봉사 요청을 하는데 A그룹하고 B그룹이 있는데 B그룹한테만 일주일에 2시간씩 2년간 봉사활동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랬더니 100% 거절한대요. 100% 거절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소년범과 동물원 견학봉사활동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더니 A그룹은 선요청을 안 받았었죠. 여기에 비교할 게 없죠. 그러고 나니까 16.9%가 승낙하는데 B그룹은 50%가 승낙하더래요. 왜냐하면 이것에 비하면 어때요? 쉬운 거예요. 예. 근데 얘만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3배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낙한 활동은 한결 수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요청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타협안을 선택해요. 그리고 타협안을 선택해도 어떻게 할까요? 만족스러워요. 게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요청을 다 들어주지 못했으므로 무슨 생각도 있을까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사자한테 좀 더 많은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기쁨이나 쾌락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요청하면 그러면은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을 만으로도 훨씬 더 만족감을 느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 한 잔의 가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물 한 잔 못 마셨고 어느 분은 생수회사를 운영해요. 그러면 물 한 잔인데 누구한테 줬을 때 물 한 잔의 가치가 극대화될까요? 못 먹은 사람한테 줄 때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씩 후원하고 계시거나 어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 활동하시는 그 가치를 높여드리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더 절실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만족스러워야 될까요?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려면 더 절실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더 요청한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활동을 하고 싶고 필요하고 절실히 하고 싶은데 선생님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더 요청하지 않고 더 사람들한테 권유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후원하시는 분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는 여기는 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후원하고 있는 것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내가 주는 돈보다, 내가 주는 활동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미안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사진 찍으러 오는 분 말고요, 진짜로 후원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후원금 갖고 오면서 아니면 무슨 활동하면서 다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다고,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이게 그러면은 사회사업가는 우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 당사자한테 미안해 할 거예요? 아니면은 오히려 훨씬 더 높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으로 살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를 준다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부심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대학생 봉사자밖에 없어요. 사회복지 사업가 돼서 직장으로 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미안하다 그래요.
더 해달라고 요청할 때 아우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분이 하시는 활동의 참여의 실천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도덕적으로 실제로 나는 높다 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내가 널 참여시켜주는 걸 고마운 줄 알라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실제로. 그럼 반대로요. 당사자의 삶을 살려드리고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야 그래야지 당사자한테도 해보시자고. 지역 주민한테도 당신 참여시켜주는 걸 내가 고마운 줄 알라고.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얼마나 훌륭하냐고. 라고 하는 걸로 하는 이 도덕적 우위가 즉 자기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지 당사자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이분이 미안하다고. 내가 이 차만 팔았어도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얻는 것이 내가 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느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만 보완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본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로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는지 여쭙기. 2순위 사회사업가가 함께 하면 어떠실지 여쭙기. 혼자 못 하신다고 하면. 사회사업가랑 같이 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지금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시키시는 대로 정하시는 대로 제가 본을 보인 다음에 나중에 하시면 어떨지. 그래서 조금씩 순서대로 조금씩 나의 위치들을 나의 역할들을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당사자의 부족한 만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